안녕하세요. 역사 현장, 역사의 정거장을 찾아가는 역장 박광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는 빛을 되찾습니다. 빛을 되찾다. 한자로 바꾸면 광복.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로 기념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15일, 16일의 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이 집터의 주인이기도 한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일찍이 신한청년당을 꾸려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를 닦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1944년 이미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몽양 여운형의 자취를 찾아서 8월 14일, 15일, 16일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은 8월 14일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지금의 조선 총독부는 없어졌지만 그 자리는 경복궁 광화문 바로 뒤에 있었는데요. 그 장소로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북촌입니다. 북촌은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 공간을 이루는 말인데요. 여운형의 집은 바로 북촌에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까지는 걸어서 가더라도 한 10분, 1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1945년 8월 15일 오전에는 빌린 승용차를 타고 멋진 양복을 입고 총독부로 향합니다. 지금 이제 경복궁, 광화문, 흥내문 근처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경복궁 앞에 세워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장 큰 서양식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거대한 건물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여운형은 그 장소에 전혀 다른, 이제까지 총독부를 찾아갔던 한국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여기를 찾아갔던 겁니다. 8월 15일 오전의 일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8월 15일 오전 제 뒤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2인자였던 엔도 정무총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얘기가 오고 갑니다. 광복이 됐으니, 일본 쪽의 표현에 따르면 패전 또는 종전이 되었으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엔도 정무총감은 어떤 협조를 생각했던 걸까요? 당시 한반도에는 70만 명에서 8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을 때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질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 상황을 안정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았던 거고, 이미 1년 전에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조직을 두고 있었던 여운형을 불렀던 겁니다. 지금 이 빈 공간, 그리고 흥내문 너머에 있는 저 공간까지가 사실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광화문이 마치 입구 역할을 했고, 여기가 일정한 마당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근정문 바로 앞에까지 그 거대한 건물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너무나도 거창해서 들어가서 길을 잃기 쉬웠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럽에 가서 보았던 루브르에 못지않은 거창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 다음에 경복궁 복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결국은 조선 총독부 건물은 헐어내게 되고요. 그 일부 유물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운형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 전철이 있어서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그날 하루 그 다음 날까지는 조금은 사치 그리고 멋을 부렸습니다. 바로 8기통 스튜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건데요. 그런 어떤 자동차 8기통의 화려함이라는 거는 평소의 여운형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자유를 향한,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자그마한 사치 그리고 자그마한 화려함도 멋지게 보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8월 15일 엔도 정무총감을 만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두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서대문 감옥,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마포 공덕동에 있었던 경성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 나가사키 유조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범, 사상범을 석방시킵니다. 광복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자유가 가장 중요한 낱말이 될 텐데요. 그 자유를 이곳에 있었던 정치범들에게 준 겁니다. 광복절은 이렇게 자유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여운형은 경성감옥과 서대문 감옥을 갔다 온 오후 1시에 이곳, 지금은 큰 회사에 사옥이 있지만 여기에 희문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하죠. 우리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듣고서 비로소 오전에 경성감옥과 서대문 감옥에 있었던, 그리고 휘문고등학교에서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해방이며 광복이며 외치면서 길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됐지만 이제부터 또 하나의 투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노력이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갑자기 큰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선물과 함께 늘 과제를 주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현장, 역사의 정거장을 찾아가는 역장 박광일이었습니다.